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감정이 어떠신지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개엄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른바 김용현 등 군부 충암파들이 잦은 회동을 해서 이 계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회에서 주장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하는, 상정도 못할 사안이라서 좀 기우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기우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후에 가깝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 당시에 10시 한 20분경이었는데 이 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바꿨는데 아마 그때 중간 부분부터 제가 실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계엄은 기후일 뿐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딱 TV에서 그 장면이 나오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야기 내용이 격한 말씀을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길래 순간 생각은 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KBS를 보셨는데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씨의 내용을? 중간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계속 반복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해킹을 당했다. 도저히 그 말하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처음에는 순간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윤석열 씨가 여러 차례 담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12월 12일에 다시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쭉 여러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그 12월 12일 담화도 혹시 들었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고 아마 직후에 방송 재생부를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는 그 담화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윤석열 씨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경도된 상태로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감정을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 말씀이 아마 지금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본인이 본인의 주장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 요지로 보여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재판에서 그냥 감정을 묻는 겁니다. 감정을. 뭐 헌법재판관이 아니실 거고 또 이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대법원에 온다고 해도 그 문제와 달리 이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의. 아마 어떤 근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이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모 판사, 그리고 현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체포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뭐 서면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긴 한데. 네. 먼저 우리 사법부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온 분들과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사실이면 책임이 져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편 생각해 보니 그때 가장 현장에서 일선에서 몸으로 막아내신 우리 국민들과 국회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사법부 구성원에 관해서만 너무 또 그렇게 피해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다소 송구스럽습니다.
이 체포 시도 자체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전 사법 유린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한 부장판사께서 일침을 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입법부 및 일반 시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물론 법원행정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있고 서면 답변에도 그 취지를 적시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는데 우리 대법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아마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으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선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돼서 현장에 계셨던 국민들과 국회 관계자분들한테 송구스럽지만 법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다소 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의 독립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인사 말씀에서도 하셨고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시영 전 부통령을 언급하셨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존경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고 한 1분에 조금만 더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법원도 더 강력하게 이것은 단순한 범죄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우리 헌법 그리고 또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를 기도한 그 계획 이런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은 계속 있을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내시는 것이 저는 진정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쟁취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화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경청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우리 법원은 향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흠이나 또 나와서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최대한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공수처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송달도 받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바로 체포, 구속하라 이런 강한 요청들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이 체포 영장을 신청되어서 발부를 해야 되는 법관의 위치였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